네, 자, 오늘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카카오입니다. 오늘 많은 종목군들이 반등하고 있지만 그중에 눈에 띄는 것은 카카오. 자, 지배구조 개선뿐만 아니라 자사주 매입과 소각 이슈로 우리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조금씩 높이고 있죠. 그동안 많이 힘들었습니다. 10만 원 향해 쏠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이 두 분과 함께 합니다.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한국금융투자의 염정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시장 든든하게 지켜주십시오. 첫 번째 질문, 카카오의 목표가 두 분께서는 어떻게 잡고 있을까요? 염정 팀장께서 10만 원, 김민수 대표께서 10만 5천 원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자, 10만 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것은 기대감에 대한 겁니까? 아니면 이 정도 선까지밖에 못 오를 것 같다라는 톤의 목표가입니까? 일단 질문이 10만 원 회복 가능할까라는 질문이었었고요. 일단 10만 원은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추후에 이제 주가의 방향성 자체라든지 앞으로 이제 상승 탄력 같은 경우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뭐 네이버 마찬가지로 이제 기술주들이 최근에 좀 힘들었던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미국 증시에서도 이제 기술주 관련해서 낙폭이 좀 과대했던 종목들이 다소 나타나면서 같이 동반 하락을 했다가 지금 최근에는 일정 부분 좀 바닥을 다지면서 그리고 뭐 국내에서는 이제 카카오가 뭐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통해서 일단 반등에는 성공을 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아직 그 카카오나 네이버라든지 카카오에 대한 그 투심 자체를 완벽하게 돌리기라든지 그리고 이를 통해서 앞으로 성장 가능성에 대한 비전 제시가 아직은 좀 부족하다라는 부분에서 일단 단기적인 반등은 가능하지만 우리가 좀 더 기존의 주가 수준으로까지 회복을 한다라고 일단은 단기적으로 한 12만 원 선을 보고 있는데 12만 원 선까지 회복하기로는 아직은 좀 동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수 대표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네. 목표가가 한 10만 원 선까지 오를 수 있다는 것에 거의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상승률 역시 김민수 대표께서도 크게 높지 않다고 보시는 걸로 해석이 되는데요. 자사주 소각이 주가에 미친 영향은 이제 다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3천억 소각합니다. 금액은 커 보여도 자본금으로 따져보게 되면 447억에서 443억 주는 효과와 함께 0.7% 주네요. 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또 시총을 봤었을 때 요모조모 본다고 하더라도 어떤 투심을 확 돌릴 만한 요인은 아니고요. 그러면 지금 회사가 발표했듯이 앞으로 어떤 배당 여력과 함께 자사주 잉여 현금에 대해서 매입하고 소각하겠다라는 부분들 오늘 이번에 그러면 또 매입해야겠죠. 네, 매입하셨으면 좋겠고요. 한 다음에 또 같은 소각 과정 몇 차례가 일어나야 추세적인 변화가 더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데 특히 이번에 대표가 남 대표님인가로 바뀌셨죠. 예, 이분 보다 보니까 주가 15만 원 갈 때까지 기본 원급, 기본 월급만 받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변화금 15만 원을 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이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거기서 딱 내세운 게 메타버스입니다. 카카오가 메타버스를 한다라고 그래서 좀 궁금해서 이것저것 찾아보다 보니까 하는 게 좀 전 잘 이해가 안 되지만 텍스트로 메타버스를 한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그래서 네, 텍스트로 메타버스를 한다는 얘기를 봤었을 때 롤플레잉 채팅 서비스라고 하는데 저한테 그러지 마세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쪽과 오픈 채팅 서비스로 메타버스를 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태스크포스 팀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면서 열심히 결과물을 내놓겠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개념과 전혀 다르다 보니까 네. 예, 어떻게 보면 글자가 사람이 되나요? 네, 그러지 마시고요. 네, 잘 모르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앞으로 어떤 성과물을 보여주고 어떻게 이제 저희가 쓰는 카톡이 이런 식으로 진화가 돼서 메타버스의 단계가 들어오는지 흐름들과 그러면 이제 보통 보면 저희가 알고 있듯이 그냥 매번 쓰던 카톡이 진화해서 바뀌는데 이게 새로운 산업으로 가는 또 하나의 변화구나라고 느낄 정도로 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또 카카오톡의 또 쉽게 얘기하면 수익성이겠죠. 그냥 좋은 서비스를 하면 뭐합니까? 이런 또 수익성과 연결돼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뭘까라고 하는 연결고리를 찾는 게 더 중요해 보이는데 네. 그냥 지금은 나열했습니다. 아직은 해석을 못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제 카카오톡 관련된 메타버스 관련된 좀 이야기를 저 찾아봤는데요. 네. 뭐 제가 추정하기로는 추정에 불과하긴 하지만 이제 뭐 카카오톡 사실 지금 메타버스 플랫폼 자체가 지금 빠르게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선점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메타버스 시스템 일단 플랫폼을 구축을 해놓고 거기서 활성화된 이용자가 많아야 되는데 그게 가장 유리한 게 아무래도 카톡이라고 생각을 하고 카톡 자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카톡 자체 창에 대한 메타버스화 시킨다는 의미로 저는 해석을 했고요. 그를 통해서 지금 카톡의 그 이용자를 계속 잡고 갈 수 있고 거기에 이제 카카오가 그 메타보라라고 하는 플랫폼과의 시너지를 좀 앞으로 이제 준비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이제 카카오 프렌즈 게임즈가 이제 메타보라로 사명을 변경을 하면서 카카오와의 그 시너지 메타버스 시스템에 대한 구축을 좀 더 빠르게 선점하고자 하는 지금 카카오가 지금 시장에서 사실 지금 많이 외면을 받고 있지만 거기서 빠르게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카카오톡을 활용한 그런 카카오톡을 활용한 이제 신사업이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은 카카오톡에는 역시나 가장 유리한 위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호재가 될 수 있다.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만 그 호재가 이제 주가에 그대로 반영된다라고는 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지금 이제 카카오 입장에서는 지금 일단 주가를 15만 원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일단 목표치를 정했잖아요. 네. 남궁 네. 대표가 네네.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일단은 주가가 방향은 좀 찾았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래요? 네, 이제 그에 대한 부분에서 얼마나 이제 수급이 받쳐줄지의 여부와 지속성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주장하고 있듯이 목표가를 15만 원까지 오를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다라는 두 분의 말씀이셨습니다. 제가 그 카카오의 정통한 관계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카카오에서 실시한다는 NFT는 우리 그 카카오톡 이용할 때 자신의 사진을 올리잖아요. 네. 거기를 NFT화해서 마치 싸이월드에서 자기 방 꾸미기처럼 꾸밀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푸사 이용. 그렇죠. 네. 푸사를 예를 들면 난 뉴욕에 있는 어떤 한 건물에 펜트하우스에 살아라는 걸 사는 거예요. 카카오에서. 그래서 푸사를 그렇게 꾸미는 겁니다. 그다음 명품으로 치장했어. 내 차는 뭐 람보르기니야. 뭐 이렇게. 그런 형태의 NFT를 만드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를 저에게만 했다고 했는데 전 방송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톤의 사업 구상을 계속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이제 구체적으로 수면 위로 드러나겠죠. 자, 그렇다면 두 분께서는 카카오는 지금 호재보다는 아직 좀 더 지켜보고 돌다리를 두들겨 봐야 할 이슈들이 더 남아있다라는 말씀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김문수 대표께서는 앞으로 카카오의 주가를 전망하는 데 있어서 네, 자, 만약에 목표가로 말씀해 주셨던 10만 5천 원 이상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뭐가 확인이 돼야 한다. 혹은 이런 리스크가 있어서 힘들 것 같다. 네, 주요 그냥 포인트 뭘로 잡고 계십니까? 지금 시장에서 보는 건 그렇죠. 이런 또 저희가 한때 뭐 또 사랑했던 한때 좋아했던 이런 쪽에서 약간 배신감을 느끼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이를 뭔가 그러면 다시 저희들의 마음을 돌릴 만한 변화를 가져오는가가 핵심인 것 같고요. 근데 가장 큰 틀에서 또 성장주에 대한 개념들이 어떻게 또 바뀌어가는가라는 부분들도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성장주의 개념을 너무 확대시키기보다는 회사가 잘해야죠. 회사가 어떤 식으로 좀 더 꾸려가서 특히 앞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은 카카오톡을 활용해서 충분히 어느 정도 또 말씀하셨던 뭐가 됐든 간에 뭐 새로운 산업 쪽의 영역을 넓히는 것과 또 지금 중요한 거는 헬스케어 관련된 쪽도 요즘 또 확장을 시키고 그리고 또 확장을 시켜서 괜히 또 물론 이제 지금 기존 상장사를 인수를 하는 거다 보니까 네. 큰 뭐 어떤 더 이상 얘기 나오는 물적 분할 이슈 비슷한 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확장성이 가장 중요한 수익으로 보장을 받는 모습들이 계속 확인돼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중요한 게 컨텐츠를 계속 강화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컨텐츠 엔터와 관련된 쪽에 대한 변화들을 계속 시키되 딱 그것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자회사를 상장해서 하는 흐름들 또 하반기에도 괜히 또 슬그머니 나오기 시작한다. 또 저희 돌아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보다 내실을 좀 더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사실은 그 작년까지만 해도 자회사가 상장하면서 잘 되는 걸 보면서 다른 회사들도 이게 잘 되네 이런 선례를 남겨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게 좀 독이 됐죠. 자, 그렇다면 혹시 염정 팀장님 카카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다 말씀하신 것 같고요. 이제 카카오가 지금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요. 네. 기존의 기반 어떻게 보면은 지금 선점하고 있는 시장에서의 확장성이 가장 접근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뭐 메타버스 관련된 이런 이슈가 얼마나 빠르게 주가에 반영할 수 있을지는 조금은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회사 대표가 15만 원의 목표가를 회사의 CEO가 제시를 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실전으로 투자하시는 분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10만 원 정도가 적절할 것 같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다음 주제로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맞수 한 판, 저희는 오늘 신재생 에너지 관련 주식을 보려고 합니다. 그중에서 풍력발전 관련주들이 오늘 가장 흐름이 좋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지정학적인 리스크로 인해서 전통 에너지주들이 그야말로 상대적으로 반사 이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관련 주식들은 좋지 않고 그 반대급부에 있는 신재생 에너지 주식들이 좋습니다. 자, 그중에서 저희는 오늘 대표 풍력 테마인 CS윈드를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력 발전 관련 주식들, 사실 미국의 신정부 들어선 이후로 기대감도 많았는데 시장에서는 주가는 오히려 우리를 외면했습니다. 지금 접근 가능하겠습니까? 염정 팀장께서는 관망하자. 네, 그리고 저희 김민수 대표께서는 유가 상승의 수혜를 받는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유가가 이제 $100까지 올랐잖아요.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나오니까. 그냥 올라간 거 찍은 건 빼죠. 그냥 종가는 그 정도 아니죠. 네, 네. 그렇죠. 한때 네. $100를 기록했습니다. 예. 네, 저인가요? 계속 얘기해 네. 주십시오. 예, 계속 얘기를 들으려고 했었는데, 네, 유가나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동향을 봤었을 때 지금 $100 이상으로 간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부터 나올 수 있는 러시아의 어떤 변화를 계속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러시아가 오페크 플러스에 들어갈 수 있었던 가장 큰 관건은 산유국 3위 정도 됩니다.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중동이 아니라 러시아도 그만큼 좋은 땅이네요. 거기가 네. 사람은 별로 안 살아도. 네. 그런데 여기서 나올 수 있었을 변화를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제재를 가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압박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유가가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미국이 이렇게 돼가는 상황을 그대로 달갑게 두지 않을 거죠. 왜냐하면 유가가 저 정도 상황인데 그러면 추가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들 커지고 네. 그러면 당연히 지금 이어가고 있는 이란과의 핵 협상을 통해서 이란에 관련된 변화를 끌어내려고 할 텐데 그게 정상적으로 근데 그게 또 하나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유가만 보지만 천연가스도 같이 있거든요. 위에 이제 아랍에미리트나 카타르 그리고 또 이어지고 있는 이란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유럽 쪽으로 공급하기에 그쪽이 가장 그나마 운송 비용이 덜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미국의 입장 쪽으로는 우리 가스 쓰지 자네 우리 가스 한번 써볼 텐가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유도하는 쪽에서 변화 나온다고 하더라도 또 복잡하죠.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또 인기가 바이든 행정부가 인기가 없다. 그러면 또 약간 미묘한 단계가 들어오는 과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까지 갔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유가가 지금 여기서 계속 $100대를 향해서 움직일 것이냐라는 부분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약간 횡보는 나온다고 하더라도 하향화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네. 그래도 뭐 급하게 빠지는 것보다는 이 정도 가격대는 유지가 되겠죠. 그렇게 됐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이런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쪽은 당연히 고개가 돌려줄 수밖에 없고 하지만 지금의 또 반대로 보게 되면 너무 이런 신재생 에너지 쪽만 계속 강조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 나오고 있는 이런 또 그린 인플레이션 관련된 쪽의 흐름들이 계속 자극을 받아서 여기까지 또 올라왔던 배경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도 아마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계속 하되 기존에 나오고 있는 쪽도 투자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를 다 아우르는 종목과 섹터를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유가 상승이 수혜를 받는다. 따라서 접근해도 괜찮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염정 팀장께서는 관망하자는 의견을 주셨어요. 오늘의 상승, 오늘의 장 초반의 상승은 일단은 대체 에너지에 대한 어떤 우리가 대체 투자하기 위한 어떤
깜짝 반등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원유 국제유가 상승이라든지 앞으로 에너지 대란으로 인해서 이제 어떤 대체 에너지가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이제 급하게 찾은 느낌이 저는 좀 역력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풍력 에너지 그리고 태양광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네. 풍력 에너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진짜 내리막길이 너무 심해서 언제쯤 그래요. 반등할 수 있을지 계속 지켜만 보고 있었는데요. 그에 대한 신호가 오늘 이제 단기적으로 수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장 초반보다 지금 상승폭이 줄어들면서 윗꼬리를 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단기적으로는 신규 접근하시기엔 좀 굳이 이렇게 올라온 시점에서 신규 접근을 하시는 거는 조금은 좀 저는 지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풍력 관련주, 태양광 관련주는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은데 풍력 관련주 같은 경우 물론 두 가지 모두 다 정책 관련주입니다. 정책이 어느 정도 좀 뒷받침이 되어줘야지 강한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는데 이제 풍력 대체 에너지로 특히나 유럽이라든지 그렇죠. 미국 쪽에서는 풍력 에너지에 대한 어떤 수요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CS 윈드라든지 CS 베어링 그리고 삼강 M&T 같은 풍력 관련주들이 재차 반등할 수 있는 오늘 어떻게 보면 오늘 어떤 가능성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태양광 관련주에 대한 부분은 좀 다르게 좀 볼 수 있고요. 태양광 쪽은 일단 중국 시장이 너무 지금 빠르게 시장을 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어느 정도 가격에 대한 부분을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태양광 쪽은 지금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 태양광 사업을 조금씩 축소하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태양광 쪽에 너무 부각된 종목들보다는 만약에 신재생 쪽에서 고른다라고 한다면 저가 매수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한다면 풍력 에너지 쪽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오늘의 반등은 장 후반까지 지켜보셔야겠지만 오늘 또 금요일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제 금요일 출연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흐름이 월요일날 끊길 수 있을지 아니면 오늘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좀 불확실합니다. 이제 시장 자체가 워낙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풍력 에너지주 오늘 단기적으로 만약에 좀 깜짝 반등해서 수익을 보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일부라도 좀 사익 실현한 후 흐름을 다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두 분이 다양한 의견을 주실 때 저희는 더욱 좋습니다. 시장에 이런 해석들을 들으면서 나만의 전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염정 팀장께서는 오늘의 풍력 발전 관련주를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주식의 상승은 어떤 반짝 상승, 단기 테마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으로 얘기를 해주셨고, 저희 김민수 대표께서는 앞으로 유가가 계속 오를 이런 상승 추세로 갈 수 있으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대체 에너지인 신재생 에너지 관련 주식의 상승을 예상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조금 뉘앙스가 다른데요. 뭐 그냥 비슷하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르면 네. 당연히 수정을 해주셔야죠. 유가는 계속 네. 올라가는 게 아니죠. 상승 유가의 추세. 고점에서 유지는 하되 아마 $100 이상으로 강하게 돌파는 못하겠다. 네네. 이렇게 이런 입장을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런 추세대로라면 지금과 같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 주식들이 오를 수 있다. 네네네. 자, 그렇다면 두 분께 여쭤봤습니다. 풍력 관련 주식들 가운데에서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꼽고 계신가요? 자, 저희 염정 팀장께서는 CS 윈드를 꼽아주셨고요. 김민수 대표께서는 세아 제강 지주를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네, 개인적으로는 지금 보니까 10%가 넘게 올랐는데 지금 사도 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에 유가 상승과 함께 가장 큰 수혜를 보는 대표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세아제강 지주다 보니까 네. 지주사가 아니겠느냐 싶은데 세아제강 지분 빼고도 나머지 하는 일이 훨씬 많은 회사인데 대표적으로 강관 쪽이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쪽에서 훨씬 더 많이 쓰일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유정용 관관이죠. 이쪽 같은 경우는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엑스모빌 같은 경우도 작년부터 지금 KPX 투자를 지금 늘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도저히 안 되겠다. 지금이라도 투자를 늘려서 이 부분을 따로 잡아야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30% 이상 늘립니다. 근데 그런 쪽으로 나오게 되면 당연히 그에 또 근간이 되는 이 송유관이라고 그러죠. 이런 네. 쪽은 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작년 실적의 피크아웃 때문에 주가는 정체를 받았지만 피크아웃 아닐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쪽에서 올해도 실적 변화가 계속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가 상당한 저평가죠. 이런 쪽이 가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풍력입니다. 풍력이 영국 정부와 함께 같이 이어가면서 모노파일이라고 하는 하부 구조체죠. 이쪽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변화를 이끌고 있는데 영국이 왜 중요하냐면은 영국은 섬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풍력을 잘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나라죠. 근데 영국이 잘 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은 유럽으로 계속 확산시킬 수 있는 변화가 나올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기존엔 뭐 베스타스라고 하는 회사가 가장 또 강하게 영향력을 끼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너무 얽매이지 않겠다라고 독자적인 쪽으로 추진을 하는 변화가 나오게 되면 여기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왔을 때 그러면 미국으로도 갈 수 있겠죠. 이런 다양한 변화를 보게 되면 거기 있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기 시작했고 그와 함께 나오는 풍력 변화다라고 하게 되면 훨씬 더 앞으로 좋은 변화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 쪽에서 두 가지 모멘텀을 다 안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안 살 이유가 없죠. 네. 저는 그 세아제강 지주가 철강업을 하는 회사가 아닌가? 근데 왜 풍력 발전 테마로 얘기를 해주시지 했는데 네. 영국의 풍력 사업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영국 정부랑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풍력 발전 관련 주식의 대표 어떤 탑픽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CS 윈드가 탑픽이면 네. 근데 이제 저희 오늘 풍력 발전 관련 주식에 대한 투자는 좀 보수적으로 가져가자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관망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탑픽은 CS 윈드인데 자, 이 연관성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저도 조금 네. 이제 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지금 풍력 관련주 같은 경우에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거의 고점 대비 거의 절반 가까이 빠져 있는 맞아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가 그렇게 무리되는 가격은 아닙니다만 오늘의 깜짝 반등에 굳이 우리가 어차피 저가에 사려고 들어온 종목인데 굳이 오늘 오르는 시점에 사지는 말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뭐 아무래도 이제 풍력주에 대한 시세가 나온다고 한다면 가장 그래도 대표주를 저는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CS 윈드를 좀 드렸고 CS 윈드 같은 경우에도 뭐 미국의 이미 기존에 지난해 같은 경우에 미국의 베스타스 타워스를 인수를 했고요. 뭐 그런 부분에서 미국에 대한 어떤 선점 효과는 아주 클 거. 만약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그 법안이 통과를 되고 조세지원금 같은 제도가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대장주를 선택하는 게 지금 시점에서 맞을 것 같다는 생각에 CS 윈드를 드렸고요. 지금 가격대가 오늘 지금 장 초반에 상승을 했다가 지금 일정 부분 약보합으로 지금 돌아섰습니다. 이제 분봉 차트를 보게 되니까 약보합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좀 더 빠진다라고 생각하면은 빠지는 국면이다라고 한다면 한 번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뭐 이미 지금 5만 원대까지 내려온 시점에서 사실 어느 가격대에 들어가셔도 중장기 관점에서 나쁘지 않지만 최대한 싸게 사시고 싶다고 한다면 지금 시점보다 한 템포만 좀 더 기다려보시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김민수 대표께서는 유가가 $100 정도 수준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이런 신재생 테마에 투자 매력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연전 팀장께서도 긴 시각에서 본다면 여전히 지금 싼 가격대다, 매수하기에 좋은 가격대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제는 연전 팀장님도 뭐예요? 그러면 풍력 테마를 매수해도 괜찮다라는 전제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제 짧은 테마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괜찮다, 투자해도 괜찮은 시기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잖아요. 뭐 결국은 이제 앞으로 이제 에너지에 대한 문제가 대두가 된다라고 했을 때 뭐 각국에서 특히 유럽이라든지 뭐 미국에서도 이제 대체 에너지에 대한 수요를 이미 조금씩 구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법안 통과라든지 그게 좀 더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앞으로 이제 반등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뭐 기존에 우리가 2020년도에 가져왔던 그런 어떤 돌풍은 좀 아니지 않나 싶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는 실적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두 분 이제 보내드리기 전에 저희도 제작팀도 그리고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궁금해하시는 이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이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34포인트 오르고 있고 코스닥도 코스닥 상승 탄력이 훨씬 좋아요. 2.5%의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데 자,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런 질문 하실 것 같습니다.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다 끝난 것이 아니고 변동성이 예상이 된다면 오늘이 혹시 마지막 탈출 기회를 주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여쭤본다면 김민수 대표께서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네, 전제가 되게 애매하게 유도를 하시네요. 네. 유도하는 거 태권도 전혀 하시죠? 없습니다. 유도를 제가 왜 합니까? 네. 유도에서 좋을 게 없습니다. 네. 아니, 네. 근데 지금 시장에서 앞서 그 윤여삼 연구위원도 나오시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진짜 어려운 장 같습니다. 변동성 커지고 그런 상황들인데 근데 극도로 위축이 된 심리와 함께 변화를 나온다. 그리고 또 안정권에 대응하려고 하는데 안정권에 하다 보면 벌써 주가는 타이밍을 놓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들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시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해서 뭐 탈출하라고 얘기를 하셔도
다 물렸는데요. 음. 뭐 올라봐야 뭐 탈출할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근데 지금 아마 이제 극단적인 상황 쪽에서 나왔던 또 특히 1월 달에 뭐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금리 관련된 부분, 2월 달에 뭐 전쟁 리스크 이런 분들의 어떤 극도로 심리가 위축된 시장의 흐름들이 거의 다 이제 반영은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뻗어 나가는 단계가 얼마큼 빨리 회복하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체크할 거는 숙제는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기준은 일단 뭐 2,715 여기가 또 단기 추세 저항이더라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빠르진 않겠지만 서서히라도 회복은 돼간다 한쪽으로 바라보시면서 2,700선 이상까지는 넘겨봐야 되겠죠. 거기서 이제 판단이 될 거 안 될 것도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자, 의님께서 오늘은 사기도 팔기도 애매한 장이다라는 평가를 해주셨는데 염정팀장께서는 네, 오늘 대응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단기 수익을 본 종목들은 현금화할 생각이고요. 아, 그렇군요. 일단 최대한 지금은 현금 확보를 하고 있다가 방향이 어떻게 바뀔지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포트 내에 너무 꽉 차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진짜 아무것도 못할 수 있는 장이거든요. 팔지도 사지도 그렇다고 손실을 보면서까지 종목을 체인지하기도 부담스러운 장세이기 때문에 만약에 현금 확보가 가능한 오늘 상황이 있다라고 한다면 일단 현금 확보를 일정 부분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좀 여유를 갖고 사실 우리가 지금 답답한 건 여유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여유를 가지시려면은 현금 확보를 일정 부분을 좀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시장이 너무 하루하루 어떤 테마가 바뀌고 있고요. 시장이 이제 주도하는 사실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정도로 좀 사실 접근하기 힘든 장이긴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어느 정도 현금이 있다라고 한다면 시장을 좀 볼 수 있는 여유폭이 좀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 지금 부조에서 네. 많은 분들이 주식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 근데 도대체 현금 확보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냐? 라는 질문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마지막 탈출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그래도 뭐 종목별로 오늘 좀 반등이 나오니까 오늘을 팔면 그나마 손실이라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혹시 수익 구간이라면 네. 그렇죠. 네, 수익 구간이라면. 수익 그게 구간이라면, 아니라면 네. 저도 주위에서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지금까지 팔면 오히려 반등의 기회를 놓치지 않겠냐라는 그렇죠. 네. 말씀 하시더라고요. 수익 구간이 오는 종목들에 한해서 이제 현금 그렇습니까? 확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종목도 있으세요? 부럽습니다. 매매를 잘 하면은 네,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예.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장을 변동성을 여전히 좀 보고 계시고, 네, 자, 두 분의 의견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주말 동안 새로운 뉴스가 나오면 저희 또 계속 기록을 해두고 여러분들과 함께 전략 세우는데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한국금융투자의 염정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